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네, 저희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선박들이 GPS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호르무즈 안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걸러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차가 안 막힌다고. 요즘 좀 체감하시나요? 근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료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식량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식량 자립도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돼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일상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우리 더 석유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스 더 필요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제는 화석 연료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너지 자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둘 다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에너지 문제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요? 하루 한 끼 먹고 석유 저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행기 없으면 못 들어간 나라죠. 나라가 그렇죠. 넓으니까, 너무 전 세계에. 넓으니까요. 미국 항공료의 70%를 수입해가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거. 정말이요? 우리가 항공료 수출 끊으면 미국은 문 닫아요. 맞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일본은 저렇게 뭐 튼실해 보이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0%예요. 굉장히 세계 최고 높네요. 수준이에요. 네. 일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또 흔들려요. 네. 소부장은 아직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웨이퍼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찍어내면 판 보셨을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80~90%를 일본이 공급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뭐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저쪽에서 그걸 중단하면 여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세계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에너지 문제로 달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에너지에 수십 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보고서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겠다라고 시진핑 주석과 그 엘리트들은 결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 화석연료나 신재생 에너지나 마지막에는 부족할 거다. 제가 어린 시절 뉴스에 보면 항상 화석연료 몇 년 남았다, 몇 년도면 다 고갈된다 했었는데, 현재는 고갈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기술로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밋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언제 화석연료가 부족해진다? 이것보다도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것보다 다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때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무기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에브리띵. 트럼프 대통령은 방식이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돈만 나오면 돼요. 정치는 아니거든요. 네.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걸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혼선이 일어나고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24hours. 하루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고. 네. 북한 문제는 러브레터. 서로 사랑하니까 해결됐어야 되는 네. 거고. 이란 문제는 항구적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끝날 거야. 네. 곧 끝날 거야. 아니 다시 전면전 공격할 수도 있어.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네. 그걸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뭐냐? 자, 광인 전략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해요. 네. 근데 이란 전쟁은 저기 신정 체제, 네. 종교가 개입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는 깊고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돈과 힘이 많은 걸 그렇죠. 해결하지만 다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은 걸 해결하자면 다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을 볼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교수님, 역사적으로 이랬던 리더가 있었나요? 1900년대 그러니까 멀로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인 것들을 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국제규범은 지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는 흐트러뜨리지 말자. 예를 들면 UN 체제라던가 파리 기후협약이라던가 아니면 WTO라던가.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아니면 국제법 기준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인의 성격인가? 네. 아니면 지금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건가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 돌릴 것인가? 전 부분적으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했던 것들이 미국의 일정 정도 방향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경찰 국가라던가 이런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